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오늘은 도덕 2단원의 두 번째 시간, 나눔과 봉사, 실천의 힘을 길러요입니다. 교과서 30쪽부터 33쪽까지 즐겁게 공부해 봅시다. 여러분, 나눔과 봉사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저는 먼저 아름다운 나눔과 봉사를 보여준 많은 의료진 분들이 생각났어요. 이분들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아프거나 또는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었죠.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들 뿐만 아니라 도시락을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열심히 모은 돈을 익명으로 기부하고 마스크를 내는 등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나눔과 봉사의 실천을 자기의 자리에서 보여주었어요. 선생님은 나눔과 봉사가 서로에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무척 뭉클해졌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봉사가 좋긴 좋은데 봉사는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을 들여야 하니까 다른 사람은 좋지만 나에게는 안 좋은 거 아닐까? 혹시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건 아닐까? 봉사할 시간에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또 재미있는 게임도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런데 봉사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선생님도 이번에 수업을 준비하면서 나눔의 멋진 법칙을 배울 수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1988년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맥클렐런드 교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돈을 받고 일하는 것, 그리고 봉사활동 중에 어떤 것이 더 건강에 좋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돈을 받는 것이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봉사를 하는 게 더 뿌듯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았어요. 먼저 A그룹에게는 일을 하고 일을 한 만큼 돈을 주었어요. 그리고 B그룹의 학생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는 봉사활동을 했어요. 이렇게 활동을 마친 후 어떻게 되었는지 맞습니다. PPT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봉사활동을 한 사람들의 면역 기능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어요. 비록 돈은 받지 못했지만 봉사활동을 하는 게 나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런데 교수는 실험을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엔 조금 더 재미있는 실험을 했죠. 봉사활동을 실제로 하지 않고 눈으로 보기만 해도 도움이 될까? 솔직히 선생님이 첫 번째 실험은 충분히 예상이 됐는데 두 번째 실험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사실 선생님은 자기 전에 유튜브로 맛있는 녀석들을 되게 자주 보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 운동하는 것이 요즘 새로 하고 있는데 보면 되게 기분도 좋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하지만 정말로 진짜 운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보기만 해도 건강해진다고요? 그런데 정말로 보기만 해도 건강해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봉사활동을 하는 영상을 본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면역 기능이 올라갔다는 건데요. 실험 전 학생들의 침 속에 있는 면역 항체의 수치를 조사한 후에 학생들은 영상을 통해 마더 테레사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시청하고 난 뒤 학생들의 침 속에 있는 LGA라는 항체의 수치가 훨씬 더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그냥 영화를 봐서 영화가 재미있어서
좋아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는 반대로 이번에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 영화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LGA 수치 변화를 비교해 보았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항체가 전혀 생겨나지 않았어요. 봉사활동이 담긴 영상을 보았을 때만 마더 테레사의 영상이 학생들의 항체를 올려준 거죠. 그래서 이 효과를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봉사는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나눔과 봉사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과서 31쪽을 같이 보고 학급, 학교, 이웃, 나라와 인류를 위한 내가 할 수 있는 나눔과 봉사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31쪽에 적어봅시다. 선생님은 이런 나눔과 봉사를 생각했어요. 학급을 위해서 추운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교실 문 닫기. 등굣길에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레기 줍기. 이웃 어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어른들에게 인사 잘하기. 나라와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 봉사해 주신 의료진 분들께 감사 편지 쓰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네요. 잘 마무리했다면 32쪽을 볼게요. 교과서 32쪽을 보니까 나눔과 봉사에도 방법과 단계가 있다고 하는 건데요. 어떤 건지 조금 감이 안 잡힌다고요? 선생님이 알라딘을 같이 살펴보면서 알라딘은 어떻게 마음을 나누었는지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알라딘의 주인공 알라딘은 음식을 훔쳐 살아가던 거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의 주인이 됩니다. 소원은 딱 3개를 들어준다고 하죠. 그때 알라딘은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지니, 넌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렇다면 너의 소원은 대체 뭐니? 그러자 지니는 난 오랫동안 작은 램프 안에 갇혀 있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시키는 말을 무조건 들어야만 했기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지. 그래서 내 소원은 자유로워지는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알라딘은 자기가 왕자가 돼서 공주와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소원이 이루어진 때 마지막 소원으로 지니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여러 상황 등 통해서 알라딘은 사실 거지였다는 사실을 밝혀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알라딘은 지니와 공감하고 친구가 되죠. 그래서 비록 공주와 결혼하지 못한다고 해도 지니를 위해 소원을 빌기로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원으로 지니의 자유를 빌고 지니는 자유의 몸이 돼요. 그리고 알라딘은 착한 마음씨로 공주와 사랑을 이룬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알라딘은 마음 나누기의 4단계를 잘 보여주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지니에게 관심을 기울였죠. 지니의 소원은 무엇일까? 지니가 바라는 건 어떤 걸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니를 살폈어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주인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지니가 정말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3단계 준비하기. 상대방을 위해 필요한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본 것입니다. 그래, 지니가 필요한 것 중 내가 할 수 있는 건 3번째 소원을 비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4단계 실천하기를 통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합니다. 지니가 진짜 원하는 걸 해야겠다.
그리고 세 번째 소원으로 지니의 자유를 빌죠. 이렇게 알라딘은 마음 나누기의 4단계를 통해서 진짜로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눔과 봉사,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교과서 33쪽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봉사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누가 복도에 우유를 엎지른다면 이런 단계로 활동을 해볼 것 같아요. 먼저 복도에 우유가 있어서 냄새가 나고 미끄러울 테니까 잘 고민해서 누가 우유에 미끄러지지 않게 3단계로 이야기하고 다니고 닦을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4단계에서 걸레를 가지고 와서 복도에 우유를 닦음으로써 마음 나누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교과서 33쪽에 내가 할 수 있는 마음 나누기를 한번 적어봅시다. 여러분들 잘 적었나요? 요즘은 정말 나눔과 봉사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봉사의 손길을 통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도 주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봉사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연습을 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도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나눔과 봉사를 멋지게 실천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